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8명 다 왔는데, 영어로 된 아이디가 있는데, 주영이가 한명 기억이 물어가는 것보다는 주영이만 왔는지, 그 영어 아이디가 아닌지. 아, 과장님 맞대요. 네, 채팅이 안 되는 게 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개념원리 피시고, 133쪽부터 하면 되죠. 자, 필수의 이제 19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fx가 3x 플러스 10일 때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하고, 자,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fx랑 f 인버스의 교점으로 이제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바로 뭐로 생각해 주시냐면 fx랑 y는 x, y는 x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요게 1번이고 2번이 따로 있는데, 일단은 1번으로 먼저 풀고 2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fx가 그냥 3x 플러스 1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요 fx랑 y는 x랑 같다고 놓으면 그냥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x가 마이너스 10이다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인데, 잠깐만 내려가서 여기 어떤 상황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y는 x가 이렇게 있고, 자, 파란색으로 fx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사실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면 1대1 대응이 안 돼서 사실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긴 한데,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fx랑 y는 x 대칭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당연히 fx랑 f 인버스 x 역함수끼리는 y는 x 대칭입니다.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자, 그럼 그때 뭘 보냐면 교점을 보세요. 자, 교점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교점이 3개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역함수를 지워볼게요. 이 보라색 선을 지워도 지금 빨간 교점 3개가 뭐랑 뭐의 교점으로 남아있냐면 y는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남아있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을, 왜냐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함수들도 있어요. 그러면 역함수랑 교점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y는 x랑 교점으로 대신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교점은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요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역함수와의 교점 대신에 y는 x와 교점을 찾아서 x좌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y좌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y좌표도 당연히 x랑 똑같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자, 역함수와의 교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에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P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말한 P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OP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원점부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루트 25 더하기 25 해가지고 5루트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까지 이해가 됐으면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주영이는 채팅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될 때만 어떻게 해봐. 이해가 됐을 때는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대답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응 하나만 보내도 특별히 봐드릴게요. 내가 이해됐냐고 물어볼 때 이응 하나만 쳐도 봐드리겠습니다. 뭐 무례하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네, 편하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요렇게 또 해주시면 좋은데 귀찮으니까. 자, 오케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일단 어느 정도만 해도 되냐면 어차피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이제 요게 떠올라야 되거든. 역함수랑 교점을 묻는 게 나오면 바로 fx랑 y는 x의 교점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를 앞에 설명한 거고 그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 부분을 외우기만 해도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밑에 163번을 한번 해볼 건데, 자, 163번을 한번 간단히 풀어보세요.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최첨단 시스템 1분 드릴게요. 못 풀어도 되니까 어차피 내가 풀어줄 거야. 한번 고민만 해보세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위에 했던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요 식이랑 x를 갖다 놓고 풀어도 풀리긴 풀려요. 풀리긴 풀리는데 이제 우리 공부를 하는 거니까 뭐 당장 내일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여기 2차 함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럼 2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되냐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운 1대1 대응을 생각해봐.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1대1 대응이 됩니까? 가로선에서 두 개가 겹쳐서 1대1 함수도 안 되고 1대1 대응도 안 되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왜 2차 함수를 써놓고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느냐? 그게 여기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x가 2 이상이라는 범위를 준 거예요. 자, 잘 보면 이 2차 함수는 완전 제곱식이 돼 있잖아. x가 2일 때가 축이에요. x가 2일 때가 축인데 2 이상일 때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여기 요만큼만
반토막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이 왼쪽은 실제로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당장 문제를 푸는 거는 y는 x랑 갖다 놓는 요 식만 잘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요거 2를 먼저 곱하고 할까? 자, 그럼 얘는 이제 4가 될 거고, 얘는 2x. 자, 왼쪽으로 다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 자, 그러면 x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아까도 했었지만 x 값이 나왔을 때 y 값은 자동으로 나온 겁니다. 왜냐면 이 지금 두 교점이 y는 x 위에도 있기 때문에 x 좌표랑 y 좌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자, 서로 다른 두 점이라 했는데 두 점의 좌표가 다 나온 겁니다. 2,2랑 4,4랑. 자,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자,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하시면 2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 수업한 거, 라이브로 수업한 거는 그날 바로 이제 저 영상을 올릴 거라서, 혹시 이제 복습이 좀 필요하거나 과제하다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으면은 그 보시면 되고, 어디 있는지 좀 모를 수가 있는데, 요거 잠깐만 이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제도 이제 다른 고등부 수업한 것들도 올라가 있고, 오늘 AD 수업한 것도 올릴 거거든, 바로.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 그 과제를 이제 실제로 과제를 받지를 못하니까, 과제가 이제 문제인데, 과제하는 법을 그 설명을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과제 하시면 됩니다. 매스올릭으로 과제는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하고 제출하시면 되고, 어차피 뭐 일주일 안에만 하면 되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쪽 가서, 자, 125번. 자, 125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보면은 A, B 두 정수를 구하는 문제고, 지금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역함수를 갖는다고 했는데,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은 1대1 대응입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찢어져 있을 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와 B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x는 2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2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래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숫자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14를 지나야 돼요. 아, 왜 마이너스 2를 넣어? 2를 넣어야 되죠? 2, 6을 지나네요. 네. 이게 뭐 교사용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이브라서 너네가 보고 있는 화면이랑 내가 보는 화면이 똑같거든.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실수를 하면은 나도 모르고 계속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면은
선생님 이상해요. 이렇게 채팅 좀 쳐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제 실수를 잡아주시는 분께는 제가 기프티콘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2,6이고, 자, 그러면 여기 2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다 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이 최고차 함계수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근데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할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양수든 음수든 이 가운데 축은 2일 때일 거니까 사실 2보다 작은 범위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어차피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렇게 요 모양이거나 요 모양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붙으면 가로선에서 겹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요 모양은 아닐 거고 요렇게 왼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연결을 해버렸는데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와서 그래프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면 요만큼이 이제 공역으로 비게 되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해주셔야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정보가 나왔는데, 첫 번째 A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기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위쪽에 있는 2차 함수도 2,6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 그래프가 공역이 생기지 않고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식에다가 2를 넣었을 때 6이 나오려면 여기 뒤에 있는 B가 6이어야 됩니다. 어차피 2 넣으면 A는 지워지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보면은 B 값은 아예 나왔고요. A 값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A가 양수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에서 정수 AB라고 했으니까 A는 언제 최소일까? 1일 때 최소겠죠. 그래서 둘이 더했을 때는 최소값이 7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6번. 자, F 합성지를 줬고 H를 줬는데 여기 이제 다 인버스가 걸려 있습니다. 인버스가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푸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일단 3개 다 걸려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 볼게요. 자, 지금 내가 뭘 한 거냐면, 자,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게 F 합성지에다가 전체 역함수를 걸면 각각에도 역함수가 걸리지만 순서가 바뀐다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2개일 땐 그런데 3개여도 마찬가지예요. 자, 3개가 합성된 거를 역함수를 취해도 각각 역함수 걸리는 거 플러스 순서는 무조건 거꾸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해서 역함수가 이미 걸려있는 부분을 요렇게 해서 묶어낸 거죠. 인버스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얼마냐? 대답 잘해주고 좋습니다. 이게 얼마냐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F합성, G합성, H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되냐, 이거랑 이제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야 1이 되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이 부분 잘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F랑 G가 한 덩어리로 묶여서 나왔습니다. 묶여서.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줄 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자, H 요 덩어리를 그냥 다 한 덩어리로 네모라고 생각하고, 이 F 합성 G에다가 뭘 넣어야 1이 나올까? 그럼 여기 식을 보세요. X에다가 뭘 넣으면 1이 나올까요? 2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넣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빨간 네모가 2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지금 F 합성 G 안에 요렇게 H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요 H를 통째로 해서 얘가 2가 돼야 1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심플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 H에다가 뭘 넣어야 2가 나오니? 이것만 남은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 HX 보세요. 뭘 넣어야 2가 나오겠어? X에다가 1을 넣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이 1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던 거를 이제 찾은 거야. 즉, 요 부분이 이 위에 있는 물음표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답이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어차피 역함수 식을 구하는 거, 식을 갖고 푸는 거는 실제로 역함수에 x가 들어있을 때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보면은 숫자잖아. 어쨌든 인버스가 막 있긴 하지만 1을 넣었을 때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럴 땐 무조건 역함수 직접 구하지 않고 역함수 성질만을 이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금방 풀어요. 그리고 역함수를 실제로 못 구하는 식이 나올 때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하는 풀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128번 보겠습니다.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g 합성 g 2분의 1을 구하래요. 자, 이거는 바꿔서 써보면 f 인버스 2분의 1을 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fx의 역함수가 gx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안에서부터 하나씩 구해보면, 자, f 인버스 2분의 1이 뭐야는 f에다가 뭐야를 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오냐, 이걸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fx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뭘 넣어야 2분의 1이 나오냐를 보려면 이제 y축에서 일단 2분의 1을 봐야 돼요. 그럼 2분의 1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y는 x랑 교점을 보시면 안 되고 fx가 지금 이 진한 선이니까 여길 봐야겠지. 자, 여기 값을 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냐, 이 수는. 자, 이런 문제의 특징이 x축, y축에 친절하게 다 안 써준다고 했었죠, 저번에. 그럼 여기 있는 수가 뭔지를 보려면 y는 x를 타고 가보는 거예요. 그럼 y는 x에서 지금 y축에 b가 있으니까 x축에도 얘는 b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b를 넣었을 때 2분의 1이고 그럼 이 값이 b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만큼은 그냥 b를 쓰면 돼.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아까 한 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F 인버스 B가 뭐냐? 자, 이거는 F에다가 뭘 넣어야 B가 나오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B에서부터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답인데 이게 또 안 나와 있어. 그럼 이것도 아까처럼 y는 x를 타고 가보면 여기가 뭡니까? a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a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혹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교육과정 내에서 딱 깔끔하게 잘 푸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알려줄 건데, 자, 이거는 고3 기준으로 이제 수능도 준비를 한다는 입장에서, 어, 교과서에선 나오지 않는데, 역대응이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역대응. 자, 역대응이 뭐냐면, 자, 간단하게, 자, 이렇게 y는 fx가 있다고 쳤을 때, 자, 여기에 2를 넣었더니 여기가 1이 나올 때 우리는 f2는 1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대응이에요. 함수에다가 x 값을 넣고 y 값이 나오는 게 이게 대응이야. 자, 그럼 역대응은 뭐냐면 y 값을 넣는 거예요. 자, y축에서 먼저 출발해서 그 다음에 그래프를 갖다가 x축으로 내려가서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럼 마치 1을 넣어서 2가 나오는 효과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역대응인데 이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역함수 그래프가 없어도 y를 넣어서 x값이 나오면 이게 이렇게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거랑 같은 상황인 거지. 올바로 역함수의 성질을 쓴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꼭 이거를 뭘 넣었어 막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y축에서 바로 거꾸로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까 여기가 b랑 a였죠. 여기가 b고 그래프를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가 a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을 아까 f 인버스 2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y축에서 역대응을 시켜서 바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2분의 1에서 그래프로 갔다가 바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f 인버스 2분의 1은 뭐죠?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얘는 이제 지워졌고 f 인버스 b가 남은 거죠. 자, 그럼 그거 역시도 b에서 출발을 해서 그래프까지 갑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게 바로 나오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거 정석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는 이제 좀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이런 것도 쓴다는 겁니다. 역대응. 자, 그 다음에 129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있고 역함수가 gx인데 fx랑 gx가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했던 요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고민할 게 없어. 그냥 2분의 1 x제곱 플러스 a랑 x를 갖다 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왼쪽으로 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되니까 우리는 뭐 쓰면 될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되겠죠? 그거 쓰면은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자, 여기서 그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런 표현이 나왔을 때 fx랑 x를 갖다 놓고 푸는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10% 안 되게 이 두 번째 조건이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 고1이나 고2 때는 2번은 사실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뭐 교과서나 어떤 문제집에서 잘 다루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2번을 왜 해야 되냐면, 이게 2019 고3 뭐 이런 거는 차차 설명을 해줄 건데, 자, 너네가 이제 고등학생 되면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죠? 3월. 근데 이 3월 모의고사는 다른 이름이 학력평가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고3 11월, 12월 때 보는 수능, 그리고 그 전에 보는 9월, 6월, 이거는 모의고사라고도 하지만 6평, 9평,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이게 뭔 차이냐면, 요 세 가지는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문제를 내요. 너네가 이 평가원이 내는 실제 문제를 푸는 게 고3 때밖에 없어. 고3 때 보는 6평, 9평 수능 요 세 군데. 그러면 그 전에 고1 때랑 고2 때랑 뭐 3월 모의고사 이런 거 전부 학력평가인데, 이건 어디서 내냐면 교육청에서 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게 좀 다르긴 합니다. 교육청이 낸 모의고사와 평가원이 낸 모의고사는 실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평가원, 6월 평가원 문제 중에 우리 제일 어려운 게 30번이죠. 수능에서. 29번 문제가 요거 이 두 번째를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좀 지우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자, 2차 함수를 또 이 절반까지만 그렸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자, 2차 함수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반쪽짜리 조건을 준다고 했죠. 이렇게. 근데 아까부터 너네가 본 모든 문제들이 전부 축을 기준으로 축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사실 축보다 작을 때 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내도 되잖아. 그지? 근데 역함수랑 교점을 찾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클 때를 기준으로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축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라고 하면은 얘는 축 x가 2 이하일 때 그래프가 살아있는 거죠. 이때
역함수를 한번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x가 이렇게 있고, 자, 그럼 y는 x랑 교점은 여기 있어요. 자, 근데 이 그래프를 y는 x 대칭을 시켜보면, 자, 여기가 뭐 2,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요 점이, 자, 요렇게 찍히면서, 뭐 그림이 조금 디테일이 구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원래 있던 fx, 자, 그 다음에 얘는 역함수. 자, 그러면 검은색과 빨간색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해요. 그럼 일단 여기도 교점이 있고 여기도 교점이 있고 뭐 여기 사이사이에도 뭐 교점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fx랑 y는 x의 교점은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점 말고 실제로 역함수를 그려봤더니 교점이 다른 곳에 더 있더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다른 교점들은 무엇이냐? 자,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상태를 봐야 돼요. 여기서 교점을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좀 이해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x를 가장 쉬운 예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x를 y는 x 대칭을 시켜볼게요. y는 x는 요거죠. y는 x 대칭을 시켰더니 어떻습니까? 일치합니다. 원래 있던 그래프랑.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애는 역함수와 교점이 몇 개? 무한개예요.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1번에 의하면 y는 마이너스 x랑 그냥 x의 교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여기 원점 하나밖에 없잖아. 이 1, 2번의 차이점을 알겠어요? 그래서 1번만으로 했을 때 틀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그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교점을 가질 때. 자, 여기 그래프도 뭐 여기 내가 지금 교점을 되게 많이 찍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빼고 생각을 해도 이런 식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서로 교점을 가지면 역함수를 뒤집어도 그대로 교점을 갖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아마 고1 수학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건 너무 이제 심화의 심화로 들어간 거라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요런 상황도 있더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놔도 너네가 이제 y는 x 가지고 1번 가지고만 문제를 풀었는데 뭔가 좀 이상해. 아, 그러면 혹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교점도 있나? 찾아보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함수 반토막을 줄 때 이런 모양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모양은 기울기 마이너스 1로 지 혼자 교점을 이렇게 가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제 y는 x랑 상관없이 또 역함수와의 교점이 생기니까 그래서 맨날 오른쪽 반토막만 주는 겁니다. 오른쪽 반토막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랑 교점이 두 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정의에 의해서만 문제를 풀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자, 얘기가 조금 어려워졌는데 혹시 이해가 좀 됐을까요?
지금 잠깐 기다려 주시고. 아무도 안 되나? 얘들아, 이해가 아무도 안 돼? 그치. 이거는 어렵다고 했잖아. 이게 안 되면은 이거는 좀 넘어가도 돼요. 이거 말고 이제 아까 1번이라도 확실하게 y는 x랑 교점 찾는 것 정도만 돼도 일단 괜찮긴 합니다. 이해될랑 말라. 오케이.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 그때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실력업에서 몇 문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번. 자, fx가 이상한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식이 나왔고, 자, gx도 뭐 주고 있는데, 자, 요걸 구하래요. 자,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역함수, 인버스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 x가 아니라 숫자가 나와 있죠. 2라는. 그러면 무조건 역함수의 성질로만 풉니다. 절대로 이 역함수 식을 구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다가 전체 인버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풀어줄게요. 자, 순서 바꾸면서 역함수 걸어주고 인버스에 다시 인버스 걸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 상태가 된 거고 여기에 2를 넣었을 때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벗겨내겠습니다. G2는 자, GX에다가 2를 넣어보면 그냥 5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5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F 인버스 5가 뭐냐? 그죠? 자, 그럼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이 fx식에 지금 k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k 값을 먼저 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요거를 바꾸면은 f1은 2다로 바뀌게 됩니다.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럼 이 식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럼 절대값 1도 그냥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되고 그게 2여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k가 3이구나. 자, 그러면 k가 3이었기 때문에 fx식 자체가 마이너스 x 절대값 x 더하기 3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게 그래도 이 페이지 자체가 실력업이니까 사실 뭐 제일 어려운 애들을 넣어 놓은 거긴 한데, 자, 최대한 이해를 해봅시다. 자, f 인버스 5가 뭐야는 f에다가 뭘 넣어야 5가 나오냐. 즉, 얘가 5가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넘겨보면 마이너스 x 절대값 x가 2가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 잘 봐봐. 지금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항상 여기 안에 있는 x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x가 플러스일 때랑 x가 마이너스일 때를 좀 나눠서 풀어볼게요. 플러스라면 이거는 어차피 절대값 기호가 그대로 없어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은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2니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제곱을 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오겠어? 자, 그러면 x가 음수라고 치면은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사라질 거고 x제곱은 2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루트이거나 마이너스 루트이거나인데 내가 지금 가정으로 놓은 상황 자체가 뭡니까? x가 음수일 때니까 루트 2를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마이너스 루트 2. 이 문제는 좀 괜찮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실력어 페이지까지 하고 나서 유리함수를 들어갈 건데 유리함수는 미리 말하지만 그 한 유형 빼고 전부 다 쉽습니다. 엄청. 이 지금 하는 함수에 비해서 훨씬 쉬워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132번을 할 건데, 자, 일단 1,0을 지난다 했는데 여기 표시를 안 해놨으니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y는 x랑 만나는 점이 2점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밑줄 치세요. 만난대. fx랑 y는 x가 만난다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면서 고개 끄덕일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fx랑 x가 만난다는 점은 뭐야? fx랑 역함수와의 교점이 되는 점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f 인버스가 안 나와 있지만 그거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뭐 요렇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 f 인버스가. 자, 그러면 일단 요런 상황이고 그 두 점이 마이너스 1이랑 4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요 이상한 더럽게 생긴 식인데, 자,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쉽게 써보면 이거거든. f제곱은 f 곱하기 f 인버스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중학교 때도 수학을 할 때 좀 이런 버릇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a제곱은 ab 이런 식을 보고 그냥 a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양변을. 근데 이런 습관은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자, 뭔 소리냐면 a를 양변에 나눌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a가 0이 아닐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당연한 게 이걸 굳이 이렇게 안 써도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있죠. 그럼 너네가 이렇게 묶어내가지고 x는 0이랑 2가 해라고 풀 거 아니냐? 그치?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를 이 상태에서
x제곱은 2x. 여기서 x를 날리는 거야. 그럼 뭐만 나와? x는 2만 나오지. 그럼 뭐가 없어졌어? x는 0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왜 사라졌는데? x가 0일 수도 있는데 너가 0이 아니라는 근거하에 양변을 나눠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류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이해되죠? 여기서 x가 절대 0일 리 없는 애면 나눠도 돼.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0이 될 수 있는 애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도 f제곱이 있고 오른쪽엔 f가 있다 해서 나누면 무조건 망해요. 이거는 넘겨서 묶어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 왼쪽으로 넘겨서 f로 묶어내면 fx 빼기 f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한 거랑 똑같은 거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나왔죠. 그럼 첫 번째는 fx가 혼자 0일 때. 자, 그럼 fx 그래프 여기 까만 선으로 나와 있잖아. 0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요 1,0이죠. 즉, 첫 번째 fx가 0이 될 때 x값은 x가 1이다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f 빼기 f 인버스가 0이 되려면 f랑 f 인버스가 같아야겠지? 언제 같아? 마이너스 1일 때랑 4일 때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x값은 요 세 개가 다 되는 거고 더했을 때 4번이 되는 겁니다. 요 문제 이해될까요? 아주 웃음기 없는 수업 좋습니다. 학구열 좋아.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자, 이게 선생님이 좀 낯을 가리는 편이어서 되게 안 그럴 것 같지만 굉장히 낯을 가립니다. 초반에 이제 이렇게 약간 서먹서먹한 상태에서 닥치고 수업만 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더 좋죠. 자,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이쪽에서는 134번 풀고 유리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fx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밑줄 좀 칠게요. fx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이거 자체가 뭐 물론 이제 쉬운 유형은 아니지만 좀 심한 문제들 중에 유형 하나인데 자, 이것도 푸는 방법이 사실 고정이에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아까 교점이랑 비슷한 건데 자, y는 x가 이렇게 있고 자, 파란색으로 fx를 그렸다고 치고 자, 보라색으로 y는 x 대칭인 역함수를 그렸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요거고 fx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가 이거거든. 자, 근데 이 넓이가 딱 봐도 이 나뭇잎처럼 생긴 이 넓이가 구하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fx랑 y는 x가 이루는 넓이를 따로 구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결론은 역함수는 우리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하기도 어렵고. 그럼 자꾸 역함수랑 엮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y는 x랑 엮어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랑 y는 x가 이루는 넓이를 구해서 요 넓이에다가 뭘 하면 될까? 2배를 하면 되는 겁니다. 2배.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자, y는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 이걸 구한 다음에 2배를 하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물론 그러면 fx랑 y는 x가 이루는 넓이는 구하는 게 쉽냐? 아니, 당연히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걸 구해서 2배 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넓이 구하는 걸로 가볼게요. 자, 지금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나눠서 그려볼게요.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y는 x랑 이루는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y는 x는 미리 좀 그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요 식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걸 여기다가 찍을게요. 자, 그 다음 밑에 식에다가도 1을 넣어보세요. 그럼 1, 마이너스 1. 자, 그럼 둘 다 요 점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일단 이어지는 그래프야. 요것도 확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뭐 안 이어져 있으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야지.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 2짜리를 그냥 이런 식으로 쭉 구워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요 첫 번째 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찾는 거야. 즉 2x-3이랑 x를 한번 갖다 놔보는 거야. 그러면 x가 얼마 나오죠? 3이 나오죠? 이게 y는 x와 교점이니까 여기 3,3을 찍는 거야. 3,3을 찍고 여기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이제 밑에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도 x랑 교점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3은 2분의 1x,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점이 있을 거고 그거랑 이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넓이를 구해서 2배를 하면 되는데, 자,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뭐 무궁무진해. 근데 내가 해보니까 그나마 제일 쉬운 게 지금 그래프가 1을 기준으로 잘려 있잖아.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그나마 제일 편하더라. 그래서 요 두 가지 삼각형의 합으로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좀 확대를 할게. 자, 일단 빨간색 부분부터 보면은 높이는 사실상 이만큼, 밑변은 요만큼. 자, 근데 요 점은 내가 적진 않았었는데 어차피 1,1일 겁니다. y는 x랑 x가 1일 때 만나는 점이니까. 자, 그러면 자, 요만큼 밑변의 길이 얼마일까? 1, 마이너스 1부터 1,1까지니까 밑변이 2겠죠. 자, 이걸로 쓰면 안 되겠다. 자, 여기가 2입니다.
그럼 이게 밑변이고 높이는 요만큼이 되겠지? 그럼 자, 여기는 x가 1일 때고 여기는 x가 3일 때니까 요만큼도 2가 되겠죠. 즉 빨간색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높이 2니까 넓이가 그냥 2입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을 볼 건데 보라색도 여기를 그대로 밑변을 쓰면 돼요. 그럼 여기 밑변 2 그대로 쓰고 높이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봐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여기 길이는 4가 되겠죠. 즉 보라 색깔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높이 4가 되겠죠. 그럼 넓이가 얼마? 4죠. 자,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 6 이렇게 신나게 쓰면 이제 망하는 거야. 자, 우리 결론이 뭐였어? 곱하기 2였습니다. 곱하기 2.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서 12라고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요거 이해됐습니까? 잘하는데 그 내가 지금 이제 오늘 푼 몇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여기 주변 학교 뭐 예를 들어서 경성이나 상암이나 홍익이나 변별력 문항으로 나오는 문제 이걸 다 맞춘다 그러면 그럼 100점이에요. 지금 이해를 이렇게 잘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나? 저번 주에 우리 쉬는 시간이 있었나? 좀 헷갈리네. 대답을 좀 어려워하네. 지금 설마 뭐 1시간 했는데 힘든 사람이 있나? 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 좋아. 자, 어차피 이제 이 큰 단원이 넘어가니까, 유리함수 들어가니까 하면 5분만 쉬고, 자, 5분만 쉬겠습니다.